이강인 선수가 현재 올 시즌 라리가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 연일 승리하면서 최고의 활약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선 지금 전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미드필더죠. 베이가와의 맞대결에서 베이가를 보러 온 무수한 많은 유럽 스카우트들의 관심 속에 베이가를 조기 교체시키는 활약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가 그 경기에선 드리블을 13회 시도해가지고 9회 성공시키면서 마요르카 구단 역대로도 손꼽히는, 그리고 이제 개인 통산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켰고, 그때 이제 베이가가 도리어 이강인한테 파울을 범하는 장면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모든 유럽의 빅클럽 스카우트들이 베이가를 보러 왔다가 이강인을 보고 갔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베이가보다도 더 먼저 뜬 선수죠. 니코 윌리엄스하고 지난 그 월드컵 때 슈퍼초코로 활약하기도 했었던, 둘 다 공교롭게도 나이가 만 20세거든요. 그 예. 베이가랑 니코랑. 예. 근데 그 니코를 상대로도 이강인 선수가 훨씬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도리어 니코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이강인한테 볼을 뺏기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한번 자기 마음대로 플레이가 안 되니까 화를 내다가 옐로카드까지 받았었거든요. 네, 뭐 베이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떠오르는 신성인데 이 마요르카전에 64분에 교체 아웃이 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와 맞대결에서 좀 침묵을 했고, 또 니코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까지 뛴 스페인 국가대표 윙어거든요. 뭐 굉장히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이강인 선수보다 먼저 라리가에서는 네. 또 그 검증된 평가를 그렇죠. 받았지만, 이번 경기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5월 2일 마요르카와 빌바오의 경기에서 비기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개인적인 경기력에선 판정승을 거뒀다. 네. 그리고 이 경기도 드리블이 뛰어난 니코를 상대로 이강인 선수가 더 뛰어난 드리블 기록을 남겼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네. 드리블 기록을 넘어서게 됐죠. 네, 그럼 상세하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제 라리가 전체 드리블 기록 중에서 최상위권이고, 이날 경기도 맹활약을 펼치는 게 어떤 면에서 인상적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 마요르카는 역시 5-3-2 대형으로 경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그 승리를 거뒀던 헤타페전과 거의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틀레티코전은 그러니까 주축들 체력 안배 차원에서의 대대적 로테이션을 돌린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헤타페전과 달랐던 선수가 딱 2명인데요. 하지 카도니치 대신에 코페테가 이제 선발로 나왔고, 또 이제 그때는 마페오가 왼쪽에 오른쪽 윙백으로 안토니오 산체스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원래 정상대로 마페오 오른쪽 윙백에 자오메 코스타 왼쪽 윙백으로 나왔습니다. 네, 전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와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었는데, 네. 후반기에는 아마드 은디아이가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네.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로 뛰고 있고, 또 미드필드진도 1월 이적 시장에 비아레알에서 모를라네스를 데려오면서 이 선수가 또 패스 능력 좋고 그렇죠. 소유력이 되니까 이강인 선수랑 미드필드에서 꽁짝이 좀 맞아요. 네. 그러면서 3미들이 좀 잘 작동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빌바오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죠. 왜냐면은 주말에 세비야하고의 혈전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그 공격형 미드필더인 산체트가 이제 그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하게 되면서 베테랑인 라울 가르시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니코 윌리엄스하고 다니 가르시아, 그리고 이제 마르코스, 우나이 시몬이 벤치를 지켰고, 우나이 시몬은 약간 좀 징계성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 내부 세비야전에 징계. 네. 너무 부진했었기 때문에 네. 그 부진에 대한 그 질책을 좀 한 거죠. 그러면서 대신 그 베렌게르하고 베스가, 그리고 파레데스,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가 선발로 나온 겁니다. 네, 뭐 베렌게르 같은 경우에 뭐 주전급 선수고, 베스가도 오랫동안 활약해 왔던 선수고, 라울 가르시아는 원래 주전이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네. 조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뭐 빌바오의 라인업은 분명히 탄탄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돋보인 선수는 이강인 선수였다. 네, 먼저 그 이강인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드리블로 상대를 한 명 제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치고 갑니다. 빠르게 치고 가니까 뒤에서 쫓아오던 선수가 따라잡으려고 했으나 이강인 선수가 먼저 앞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따라 붙었던 베렌게르가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좀 기쁜 게, 이강인 선수가 기술은 원래 좋았었고 타락방 능력이 원래 있었지만 속도가 떨어진다, 예. 추진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발렌시아 시절에 많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성인 프로무대에서 좀 안 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속도가 붙어갖고 이 속도로 상대를 이겨내는 모습들은 정말 뿌듯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프라인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프라인 위로 넘어온 거거든요. 예, 예. 점점 빨라지고 있는 이강인 선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5분경에는, 이것도 수비 진영에서의 이제 현란한 드리블에 이은 패스를 연결해준 장면이었는데요. 자오메 코스타가 걷어낸 걸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원터치 패스로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데갈라레타가 헤딩 패스로 떨궈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조금 치고 가다가 상대 선수 2명이 따라붙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등진 상태에서 라크로케타 양발 드리블 통해서 수비 2명을 동시에 따돌리고 나서는 데갈라레타한테 전진 패스를 주는 장면이었던 거였죠. 네, 이강인 선수의 특유의 기술이 보여줬던 또한 멋진 장면이었고요. 예. 39분경에 은기아이가 길게 넘겨준 거를 감각적인 발을 쭉 들어서 원터치로 받아낸 다음에 그러고 그대로 드리블을 빠르게 치고 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 한 명이 딱 가로막으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따닥 하는 형태로 예. 순간 방향 전환으로 상대가 태클을 왔는데도 그거를 제끼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근데 상대 선수 3명이 또 에어싸니까 측면으로 빠져나갔다가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그 상대 골키퍼가 먼저 잡아낸 거였죠. 어떻게든지 공격의 시퀀스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어떤 압박에도 뺏기지 않았다는 것도 네. 대단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도 최고의 기술자다. 예, 그리고 뭐 유려한 볼터치와 또 이제 유려한 드리블 스킬과 또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 드리블까지도 보여주는 다양한 드리블 스킬을 이 한 장면에서 여러 번 보여준 겁니다. 예. 41분경에 마페오가 롱스로인을 보내준 거를 이강인 선수가 받았는데, 여기서 사실 그 비비안이 먼저 네. 걷어내긴 했어요. 하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받아내고 키핑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소 위험하게 걷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게 공교롭게도 모울라네스한테 연결되면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는데 수비 맞고 나갔었죠. 근데 이게 마요르카가 기록했던 이 경기 첫 예, 슈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관여가 됐고요.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킥이 날카로웠어요. 예, 그 42분경에 이강인이 상당히 먼 포스트로 길게 코너킥을 넘겨줬고, 이걸 이제 마페오가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무리키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약간 방향이 빗나가는 거를 발리엔트가 달려들어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그 상대 왼쪽 풀백인 유리한테 맞고 나가게 된 거였죠. 결국에 전반전은 득점 없이 이제 끝났는데 마요르카가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죠. 예, 뭐 이제 일단 뭐 구역별 점유율 놓고 보면은 빌바오가 거의 뭐 가둬놓고 플레이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빌바오가 주도적인 경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전체 경기 기록 자체는 슈팅 숫자가 4대4였고요. 그 4번의 슈팅 중에 3번의 슈팅에 이강인 선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기대 득점은 마요르카가 0.51골로 그 빌바오 0.19골보다 앞섰거든요. 점유는 빌바오가 했고 주도도 빌바오가 했고 뭐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빌바오가 주도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한 번씩 공격할 때마다 그게 위협적으로 이강인을 통한 몇 안 되는 기회들에서 매우 효과적인 공격들을 감행을 하면서 도리어 기대 득점에서는 마요르카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예, 실제로 위협도가 빈도는 빌바오가 높지만 한 번 딱 갔을 때 그 강렬함은 소승걸 보면 아시잖아요. 네. 마요르카가 더 날카로웠다.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 뭐 이게 그 전반전 평균 위치를 봐도 확인이 돼요. 빌바오 선수들은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예. 반면 이제 마요르카 선수들은 다 하프라인 밑에 있는데 이강인만 유일하게 하프라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5-3-2에서 왼쪽 몇잘 라인인데 마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처럼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공격의 천병 역할을 하는 좀 활약을 하고 있다. 사실 그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수비할 때는 또 확실하게 수비를 하면서 밑에 보면 히트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결국은 공격 숫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미드필더에 있으면서도 가장 위에서 뛰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광범위한 또 이제 영역을 커버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괜찮다는 걸 보여준 부분인데,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반전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이제 이강인 중심으로 플레이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른쪽 공격 비율이 가장 떨어지고 중앙 공격 비율이 높잖아요. 이거 역시도 이강인이 미드필더부터 측면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거든요. 예. 왜냐면 대부분은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은 중앙이 가장 떨어져요. 왜냐면 중앙이 가장 압박이 강한 지점이니까. 예. 하지만 마요르카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강인 선수의 영향이라는 것이고요. 예. 후반전 시작과 함께는 빌바오도 이제 공격을 좀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구르세타를 빼고 서두에 말씀드린 예. 스페인 대표 윙어인 니코 윌리엄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조금 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빌바오가 전반전
후반전에 슈팅 4위였는데 후반 시작하고 5분 사이에 슈팅 4위를 가져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금 파상 공세를 가져오나 싶었으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에서 골이 나오면서 이 역학 구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예. 일단 그 코스타가 걷어낸 거를 이강인 선수가 가슴 트래핑으로 받아낸 다음에 방향 전환 드리블을 합니다. 예. 여기서 근데 상대 선수가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서 파울까지 감수한 약간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 선수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면은 파울이 불렸을 거예요. 예. 이렇게 몸을 부딪혔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발 뒤꿈치로 그것도 상대 선수 그 다리 벌린 그 예. 다리 사이로 알까기를 했어요. 예. 알까기를 하고서는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반대편 측면에 있는 아마트한테 크로스를 올렸고 이걸 이제 아마트가 가슴 트래핑에 이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제 그 먼 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무리키가 슈팅을 한다는 게 예. 헛발질이 됐습니다. 예. 헛발질이 돼가지고 볼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를 걔도 무리키가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소유권을 획득한 다음에 이강인 선수한테 컵백을 줬고 이를 이강인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그 골문 우측 구슬을 노렸는데 사실 여기에 수비수 2명이나 있었고 골키퍼도 있었기 때문에 몸을 던지면서 다 막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것조차 뚫고 들어갈 정도로 강하고 날카로운 슈팅으로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다. 예. 이제 64분경에는 여기서 이제 니코와의 맞대결 장면이 나왔던 거였는데요. 예. 원래 그 니코가 방향 전환, 이 접는 드리블을 하려고 했어요. 접는 동작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걸 미리 눈치채고는 예. 그 방향을 막아선 거예요. 막으니까 이미 볼이 튀어가지고 약간 좀 중간 지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또 빠르게 가가지고 가로채기까지 성공시킨 다음에 그대로 볼을 치고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무리키와 크로스가 된 거죠. 그러다가 예. 이제 무리키한테 패스를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니코와의 직접 맞대결에서도 우세한 모습을 보인 이강인 선수였고 그 뒤에 경기도 훨씬 잘 풀어내다가 예. 이제 84분에 뭐 체력 안배 및 수비 강화를 위해서 아게리 감독이 이제 교체를 시켰어요. 이강인과 무리키를 빼고 카데웨레와 안토니오 산체스를 투입을 한 거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대로 경기가 1대0 마요르카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 싶었으나 추가 시간 4분경에 가르시아의 슈팅이 그 데갈라레타의 그 핸드볼 파울이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아쉽게 이제 1대1 무승부가 됐었는데 사실 이전에 그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아레스가 핸드볼 파울을 먼저 범하긴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심판은 이게 그 혼전 상황에서 나온 핸드볼,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핸드볼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 아레스가 바로 슈팅을 가져갔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 파울이 불려야 돼요. 예. 핸드볼 파울이. 규정된 이제 그 피파 평의의 이제 축구 규칙에 따르면 예. 어떤 상태든지 골을 넣은 선수가 핸드볼로 손에 공이 닿아서 이득을 봤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근데 그게 직접 이득을 본 게 아니면 이제 튀어오르거나 불가피하게 손에 맞은 것은 핸드볼 파울로 선언하지 네. 않는다. 공격이든 수비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났어요. 추가 네. 시간이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1대1 무승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무승부였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골이 들어간 이후에는 사실 마요르카는 공격을 안 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빌바오가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경기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도 7대3으로 빌바오가 크게 앞섰고 뭐 기대 득점도 1.68골로 마요르카 1.10골보다 앞섰고 슈팅 숫자는 16대9로 거의 2배 가까이 많았고 물론 뭐 빅찬스는 마요르카가 더 많이 잡아내긴 했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지만은 뭐 공격 위협도 그래프까지도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빌바오가 앞서는 경기긴 했어요. 그럼에도 1대1 무승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강인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오뚝 솟아있는 그 위협도 그래프의 모든 활약이 이강인 선수를 통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거는 뭐 히트맵과 평균 위치인 건데 특히 후반 와서 그 골 들어가고 나서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수비 쪽에 히트맵이 조금 더 올라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 쪽에서는 좌중우 가리지 않고 폭넓게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위치도 어쨌건 마요르카 선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결국 골을 넣으면서 6골 4도움으로 개인 통산 첫 시즌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6호 골을 기록을 한 건데 특히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거든요. 최근 8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고요. 그 예.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 시즌 6골이지만은
내 골이 최근 경기대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라리가에서 3시즌을 뛰면서 3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예. 하지만은 최근에는 라리가 3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득점에도 눈을 뜨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뀐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래도 어쨌건 이강인 선수는 선패스 후 슈팅 마인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슈팅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때릴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의 첫 멀티골이 나왔던 헤타페전도 공식 MVP, 이번 경기도 공식 MVP였고, 통계 매치 후스코어드 기준으로는 최근 이제 말씀하신 기간들 중에는 4번이나 MVP로 뽑혔는데, 그 과정 속에 상대하는 팀들이 레알 소시에다드, 셀타비고, 헤타페 빌바오 같은 라리가에서 잔뼈가 굵은 팀들이라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활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부 기록들을 놓고 보더라도 예술적인 건데요. 일단 슈팅 한 번을 골로 연결을 시킨 거고요. 아무래도 마요르카가 공격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 슈팅 한 번이 그래도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은 슈팅이에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리블 6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9번 성공했을 때도 횟수는 대단했지만 13번 중에 9번 성공했던 거였는데, 이번 경기는 드리블이 막 하는 족족 다 성공했다. 아무도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도 3번 성공시켰고, 이게 수비 진영에서 드리블 성공시킨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요. 저희가 반응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상대가 이강인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그것도 사이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도 파울로 계속 범했었거든요. 그래서 파레데스랑 심지어 최전방 공격수였던 구르세타까지도 파울을 범했을 정도였는데, 거기서 그런 압박 지점에서 드리블들을 성공시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장면들 보여드렸을 때도 다 그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의 드리블을 성공시킨, 그 사이드에서 성공시킨 그런 장면들인 거니까요. 정말 쉽지 않은, 2-3명의 에워싸더라도 뚫고 나갔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기점 플레이 때도 성공했고, 위험 지역에서도 성공했다. 게다가 이 드리블 기록이 올 시즌 통산으로 보더라도 의미 있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라리가 드리블 돌파 1위가 비니시우스였고, 2위가 추쿠에제였고, 3위가 오늘 맞대결한 니코 윌리엄스였고, 그리고 4위가 호드리구였고, 이강인 선수가 5위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6개를 성공시키면서 호드리구와 니코 윌리엄스까지 제치면서 단독 3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이 경기에서 드리블을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맞대결에서 만약 또 어떤 팀에서 니코 보러 왔다가 이강인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성공률도 64.5%거든요. 이게 탑 10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에요. 비니시우스보다 높다는 얘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강인 선수보다 드리블을 다들 보면은 맨 밑에 트레오 제외하고는 다 더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성공한 건 이강인이 3위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페인 국대 윙어인 니코,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인 호드리구를 넘어선 기록이고,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보면 추쿠에제의 기록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추쿠에제도 실패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 기록을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가장 위에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마요르카가 전체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계속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패스 자체는 많진 않았어요. 22회 시도해가지고 17회 성공을 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패스 성공률도 평소보단 떨어졌어요. 77%로. 하지만은 볼 터치 53회가 이게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볼을 끌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볼 터치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좀 강제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도 5회로 가장 많이 시도를 한 겁니다. 가장 오른쪽이 이제 크로스인 거거든요. 다 날카로운 위치로 갔어요. 비록 성공이 못 됐다고 하더라도 크로스는 자체가 원래도 좋게 올려도 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위협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비 기록을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최근 들어서 수비적인 능력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수비에 있어서의 성공률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성공률이 높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채기 2회로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태클도 2회를 시도해가지고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는데, 태클은 팀 내에서 3번째로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기에서 볼 경합을
전부 다 합쳐서는 18회를 시도해가지고 11회를 성공시켰는데요. 왜냐면 공중볼과 그라운드 볼을 다 따지면요. 근데 이제 볼 경합 횟수 자체도 최다였고, 성공 숫자 자체도 최다였고, 볼 경합 승률도 61.1%로 센터백인 코페테가 71.4%로 1위였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예. 거기다가 그라운드 볼 성공률만 놓고 보면은 73.3%였어요. 예, 그러니까 공을 다툴 때, 겨룰 때 이강인 선수의 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 즉 이강인 선수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비적인 부분들, 경쟁하는 부분들, 네. 미드필드의 투쟁심 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네. 중간에 있는 맵은 이제 파울 관련된 맵인 거거든요. 초록색이 파울을 획득한 거고 빨간색이 파울을 범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파울 획득도 3회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이전부터도 이강인 선수를 견제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공격 진영에서 파울을 사전에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맵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의 그 맵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소유권 획득 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유권 획득도 이 경기에서 7회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소유권 획득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기록이 있다 보니 저희가 뭐 라리가 이날 경기 빌바오전 공식 MVP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매체의 MVP, 경기 최우 선수로 선정이 네. 됐어요. 통계 매체인 호스코어드닷컴은 무려 평점 8.4점을 부여하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고 이 네. 기록이라면 또 한 번 뭐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은 물론이고 유로 모델리그 베스트 11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뭐 양 팀 도합해가지고 8점 넘긴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죠. 예, 사실 뭐 빌바오에선 심지어 유리 베리치체를 제외하면 선발 출전 선수 중에 뭐 7점대가 이제 뭐 가르시아 정도 뭐 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없다. 그리고 풋모 평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8.2점으로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일하게 8점을 넘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파스코어에서도 7.8점으로 최고 평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공식 빌바오전 MVP 오브 더 매치로 네. 선정이 되면서 최근 이제 3경기 중 2경기를 이제 공식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선발 출전한 2경기 연속 경기 MVP로 선정이 된 건데요. 네. 이제 다음 경기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2시 30분 지로나와 원정 경기로 33라운드 치르는데요. 라리가 11위인 마요르카 과연 이강인 선수의 활약 속에 탑 10으로 올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